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사파 청와대 뉴스타운 TV 비열한 언론 탄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월 24일입니다. 지난해 12월 27일 날 이런 기사가 조선닷컴에 났습니다. 청와대 탄저균 백신 보도한 매체 수사 의뢰, 정정보도 요청 없이 이례적 대응. 청와대가 청와대 직원들이 북한의 탄저균 공격에 대비해 백신을 수입해 예방주사를 맞았다고 보도한 보수 성향 인터넷 매체 뉴스타운을 상대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통상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하거나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 요청을 해오던 관행에 비추어 청와대가 강경 대응에 나섰다는 관측이다. 보도를 어떤 언론에서 잘못하면 관행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합니다. 그래서 정정보도를 요청을 합니다. 정정보도하면 괜찮고 만약에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청와대가 여기 강경 대응이라고 했지만 과잉 대응 그 이상의 일을 한 것입니다. 청와대 측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인 보도로 청와대 신뢰를 훼손한 만큼 법적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뉴스타운 TV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인 보도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이게 침소봉대하는 것입니다. 뉴스타운 TV에서 어떤 팩트를 일부가 잘못 보도가 된 건 사실이지만은 그 일부를 가지고 여기 지금 전부가 잘못된 것처럼 말을 합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인 보도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문제 때문에 보도한 게 무슨 악의적인 보도입니까? 악의적인 그런 뜻이 여기에 이 표현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민정수석실은 최근 청와대 500여 명 직원의 탄저균 백신 접종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운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로 처벌해달라며 25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네, 이 기사는 청와대에서 특별히 민정수석실에서 명예훼손죄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 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 작년 12월 27일이니까 뭐 한 달이 채 안 되는데 이제 결과가 나와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뉴스타운에서 보도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금년 1월 23일에 보도한 것입니다. 경찰청 탄저균 백신 보도 2차례 출석 요구, 공권력 남용 논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자는 보도를 수사한다니. 경찰청은 본지 뉴스타운 TV 청와대 백신 구입 의혹 보도에 대해 본지 손상윤 회장에 대해 2차례의 출석 요구를 하고 나섰다. 뉴스타운의 보도입니다.
그러나 경찰청은 청와대 명예훼손이라면서 구체적인 고소인이나 고소인 조사에 대한 얘기도 없으면서 나오시면 알려드린다는 엄포송 말을 하기에 급급했다. 청와대 명예훼손으로 출두하라 그렇게 경찰이 말을 하는데 고소인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청와대 명예훼손이면 청와대가 고소를 해야 될 텐데 고소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이 없으니까 고소인 조사도 없습니다. 이것을 이제 뉴스타운에서 경찰청에 물어보면 그저 나오시면 알려드린다 이렇게 엄포성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더군다나 사건의 본질은 이미 밝혀진 바대로 2017년 10월 13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새 정부 청와대 경호실이 대통령과 근무자만을 위한 탄저 테러 치료제 구입을 했다고 밝힌 사실에 대해 뉴스타운 TV는 팩트에 기초해서 보도했을 뿐이었다. 네. 그 백신 하면은 예방 접종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이제 탄저병, 탄저 테러 치료제로 구입했다고 말을 하니까 뉴스타운 TV에서 의문을 제기한 것이죠. 백신이 예방 접종을 위해 있는 것이지 그게 왜 치료를 위해 있느냐. 실제로 이 미국에서 수입한 이 제약 회사 이멀전트사인가요? 네, 거기에서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백신을 치료제로 쓰지 말라고 했다. 그렇게 다 알아보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뉴스타운 TV에서 한 가지 실수를 한 것은 이 백신을 구입해서 예방접종을 끝냈다. 그런데 이제 청와대에서는 백신을 구입한 건 사실이지만 예방접종을 안 했다. 네, 그래서 이제 예방접종을 했다고 한 것에 대해서 정정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 이제 배경을 아시고 계속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과민 반응하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고 청와대 직원들이 북한의 탄저균 공격에 대비해 백신을 수입해 예방주사를 맞지 않았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큰소리 쳤다. 네. 이제 본말을 전도시키는 것이죠. 예방주사를 맞았다 안 맞았다 이거 가지고 따지는 건데 그건 정정 보도도 했고 예방주사 바로 그 백신을 가지고 치료제로 쓴다고 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청와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일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잘못 말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방송이나 언론의 보도에 대해 정정이나 반박을 할 때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사건의 조정을 통해 정정이나 반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언론에서 잘못된 보도를 하면 일단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이야기를 해서 정정을 신청하고 또 반론권을 가지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는 게 일상적인데 그걸 뛰어넘어서 과잉 대응을 청와대가 한 것입니다. 청와대는 마치 도둑질하다 들켜 놀란 것처럼 절차를 생략하고 무조건 공권력을 동원해 수사 의뢰를 한다니 이거야말로 언론 탄압이요 독재적 발상이 아닌가. 네, 충분히 그렇게 해서 순리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걸 그냥 꽈당 아주 부딪히면서 경찰에 수사해 이렇게 하는 것은 언론 탄압이고 독재적 발상이다. 맞는 말입니다. 청와대의 누가 수사 의뢰를 했는지 모르지만
명예훼손이란 것이 불벌죄로,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면 처벌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면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은 주제의 사실이다. 위법성 조각 사유. 형식적으로는 범죄인데 실제로는 범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탄저균 백신 청와대 구입 의혹에 대한 뉴스타운 TV의 보도는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는 것으로 공공의 이익에 당연히 부합한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청와대란 공공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은 오랜 동안의 대법원 판례로 굳어진 사실이다. 네. 청와대가 뭐 명예훼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와대만 탄저균 백신을 구매할 게 아니라 일반 국민을 위해 탄저균 백신을 구입하라는 것이 무슨 죄가 된다는 것인가? 청와대만 구입하지 말라. 군인들도 경찰들도 제 1선에 나서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탄저균 백신을 맞게 하고 국민들도 탄저균 백신을 맞게 하라. 청와대 너희들만 맞아도 되겠냐? 이런 보도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왜 잘못입니까? 의로운 일이죠. 미군들은 한국으로 올 때는 이 탄저균 백신을 맞고 온다고 그러죠. 북한에도 그 북한군 병사를 이제 귀순한 그분 이 혈액을 채취해 보니까 거기에 이제 탄저균 항체가 있다고 하는 걸 또 발견했고요. 지금 우리 한국에만 이 청와대만 방어가 돼 있고 백신이 있고 나머지 국민 전부는 이 탄저균 백신이 없습니다. 몰래 청와대가 숨어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이걸 폭로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기분이 되게 상한 겁니다. 청와대에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이 청와대 탄저균 백신 구입 의혹 보도에 따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오로지 청와대의 눈치와 압력에 굴복해 본지 뉴스타운 TV에 대한 탄압을 지속한다면 청와대의 눈치와 압력에 의해서 경찰청이 수사를 계속하면 정의와 자유를 위해 헌신하는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대에 세워질 것을 거듭 경고하는 바이다. 네, 이렇게 이제 주사파 청와대와 주사파 빨갱이가 득실거리는 청와대와 또 국민을 아끼고 사랑하는 이 보수 언론 매체 뉴스타운 TV가 이제 한판 승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구원군처럼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변호사 모임, 줄여서 국변이 개입을 했습니다. 이 국변은 생긴 지 한 달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요. 보수 우파의 변호인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자, 그런 의도로 결성이 된 아주 정말 시의적절한 그런 변호사들의 모임입니다. 여기에 특별히 주 변호사로 조원룡 변호사가 이 일을 맡아서 이 뉴스타운을 변호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제 뉴스타운 TV에 나와서 하신 말씀을 제가 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경찰에서 말하는 이것은 고소고발 사건이 아니라 인지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고소고발한 것이 아니라 이제 경찰에 신고가 들어오고 경찰이 또 첩보활동을 통해서 조사한, 그래서 인지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소고발인이 없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직접 고소고발을 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고소고발 사건으로 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청와대가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인지수사를 시킨 것입니다. 고소고발해야 하는 건데 원래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게 부끄러우니까 인지수사로 그냥 신고해서 경찰청이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숨기는 그 비열한 청와대, 주사파 청와대의 모습을 여기서 확실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고소인이 되면 고소인 조사했느냐고 따질까봐 청와대가 고소인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고소인 조사해봤습니까? 하고 경찰청에 이제 물어보면, 뉴스타운에서 물어보면, 청와대가 고소인 조사 당하고 싶지 않으니까 고소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 보고 알아서 해. 이렇게 밀어낸 것입니다. 비열한 모습이죠. 떳떳하지 못한 모습이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된 경찰 행정관의 소행 같다. 그렇게 이 조 변호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었다면 이런 사건을 맞지 않았을 것이다. 아무리 수준 낮은 검사라고 하더라도 이런 그 사건은 맞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범죄로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소고발 사건이면 고소인을 무고죄로 하면 되는데 이건 뭐 명예훼손감 뭐 전혀 되지 않는 거, 고소할 때 당신이 무고죄로 당신을 고소한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건 고소인이 없고 경찰이 자꾸 인지사건이라고 우기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서울경찰청장과 지금 수사하는 수사관 2명을 검찰에 직권남용으로 고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일을 자꾸만 한다고 하는 거죠. 오히려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 경찰이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변호인이, 뉴스타운 변호인이 경찰청장과 이 수사관 2명을 직권남용으로 고소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혐의 처리를 확신한다. 그리고 광우병 보도를 한 PD, 전에 그 시끌시끌했던 그 광우병 보도를 한 그 PD도 거짓 보도한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무죄다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하고는 다르죠, 이것이. 이것은 사실을 보도했고 그 중에 약간 틀린 부분이 있었는데 정정까지 했고, 광우병 허위 거짓 보도하고는 경우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 변호사께서 국변 변호사들에게 브리핑을 좀 하니까 모두가 다 그건 무혐의, 그건 무죄 이렇게 만장일치를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탄저균 문제로 청와대가 기소하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헌법적인 이론에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기소를 안 했겠죠. 경찰에게 이거 맡아서 알아서 해. 이렇게 알아서 겨. 경찰은 또 알아서 기는 것이고요. 국민의 안전을 위한 보도에서 약간의 착오가 있었더라도 정정 보도를 했으니까 무혐의다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공익과 안보에 직결되는 비판은 자유민주국가에서 폭넓게 수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개인 말할 거 없고 특별히 공익 언론들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언론이 안심하고 공적인 인물, 뭐 대통령 같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하는 모든 행동이 다 공적인 거니까 특히 고위직에 대한 평가를 비판을 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권력은 절대 권력을 행사할 때 거기에 비판을 적절히 하지 않으면 독재 권력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민주국가에서는 언론인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인지수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직권남용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청와대가 뉴스타운에 그 혀에 재갈을 물리는 효과를 기대했습니다마는 박수현 대변인이 고소고발하겠다 하고 말한 것은 뉴스타운의 방송이 효과가 있었고 청와대에 아주 뼈아픈
그런 아주 이 강탈을 했다고 하는 말이고 청와대가 약점이 잡혔다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조 변호사의 그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 국변의 모든 변호사들이 이것은 우파 언론을 탄압하는 문재인 정권의 폭거다 이렇게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지나 고소를 통해서 공익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고 자유를 제한해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로 가는 그런 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사파 청와대 물론 사회주의로 공산주의로 가려고 하죠. 지금 그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뉴스타운이 이번에 아주 잘 싸워주기를 저희들은 기대하고 뭐 이미 승리는 따놓은 당상입니다. 주사파 청와대, 주사파 빨갱이들이 드글드글하는 청와대 이번에 자충수를 두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자기 발등을 찍은 것입니다. 뉴스타운은 전화위복이 될 것입니다. 이런 불의한 권력에 이 야비한, 이 절렬하고 치졸하고 아주 비열한 이런 언론 탄압에 대해서 강력하게 맞선 아주 강한 언론, 의로운 언론으로 부각되고 더 많이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전화위복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청와대 주사파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위선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것은 이제 그 당시 예수님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것은 이 위선자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뭐 적폐청산 운운하면서 자기들은 깨끗한 것처럼 아주 그렇게 도덕군자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이 사실상 그 안을 보면 회칠한 무덤 같아서 겉으로는 허옇게 회를 칠했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청와대 안이 바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주사파 청와대 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견고케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백악관도 보시고 청와대도 보시고 어느 나라나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이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은 공의로 세운다고 했습니다. 불의하고 협잡하고 비열하게 탄압하고 속이고 이런 것들이 청와대 안에 지금 얼마나 충만한지 모릅니다. 나라가 견고할 수 없죠. 나라가 무너지고 있죠. 또 의는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청와대 이 사람들이 주사파들이 들어오고 문재인 들어오고 문재인 씨 들어오고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한국이 얼마나 국제적으로 뭐 중국 가서 뭐 말할 거 없고 얼마나 욕을 먹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 한국이 욕된 그런 그 처지로 전락했습니까? 국민의 최대의 피해자입니다. 의는 나라를 영광스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의로운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비열하게 언론 탄압이라 하고 자기는 싹 빼고 고소할 당사자가 싹 빠지고 신고나 쓱 해서 경찰 보고 알아서 기라고 하고 알아서 수사하라고 하고 이런 아주 비열한 이 주사파 청와대 아주 오늘 모습이 이번 아주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점점 실체가 흉악한 괴물 같은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웹사이트에 들어오셔서 www.21church.com 보이시는 저 김홍기 목사 방송 동영상 전체 목록 그 뒤가 이제 뉴욕 전교입니다. 거기를 클릭하시면 모든 저의 동영상이 업데이트된 것들이 뜨게 됩니다. 왼쪽에 아래 노란 동그라미 안을 클릭하시면 어떻게 이 사역을 위해서 재정적으로 후원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실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서 매주일 오후 2시에 설교합니다. 밑에 주소가 있습니다. 예배 마치면 애국보수 시민 시국 좌담회가 열립니다. 함께 정보도 교환하시고 또 여러분이 열심히 배우고 또 적고 한 것들을 좀 함께 나눠주시고 그렇게 해서 서로에게 도전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녹화 때문에 오후 2시 이전에 함께 자리를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남북한의 동포들과 해외 동포들을 크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